네, 주도 섹터 공략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수도 그렇고 수급적으로도 좀 양시장 엇갈리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탄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 이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이 깨졌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1조 원이 넘게 팔고 있어요. 그렇죠. 코스닥의 상승 반전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 오름폭을 상당히 반납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 전까지 또 FOMC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이러한 흐름이 9월까지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9월까지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장 대비해서 오후장에 지수의 넉폭이 확대되는 이유는 네. 시장에서 딱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이제 그 토론회가 대선 있었지 TV 않습니까? 토론이 있었죠. 그 토론회 결과 자체가 해리스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으로 네, 네.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어떠한 현상에서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기존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주장했던 것이 장벽을 치겠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겠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미국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네. 겁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현상 때 어떤 돈의 이동 경로가 나타날까요? 장벽을 치고 외국 기업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고 국내 네. 기업에는 법인세를 인하해 주게 되면 네. 시장의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네. 이게 이제 달러 강세거든요. 네. 미국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 달러 강세 현상이 네, 네. 나타나는데 오늘 토론회 결과 자체가 트럼프 후보보다는 해리스 후보에 조금 더 점수를 주는 측면에서의 그렇죠. 결론치가 네. 나왔죠. 네. 그러면 트럼프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는 반대의 현상으로 시장이 움직여주겠죠. 네. 달러 강세가 아니고 네. 달러 약세로의 진행이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12시 즈음에서 네.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에서의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잡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의 진행이 됐어요. 네. 달러가 약세로 진행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뭐 수출주나 이런 그건 너무 크게 네. 멀리 간 거고요. 그런가요? 달러 약세로의 일시적인 진행이 되면 이종 통화, 그러니까 다른 상대 통화가 네, 네. 강세로 진행됩니다. 아, 그럼 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N이죠. 네. N 캐리 트레이딩이었죠. 네.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면서 해리스 후보가 우위적인 토론회 결과치를 발표되면서 달러가 약세로 진행됐고 엔화는 강세로 진행됐습니다. 예. 최근 엔화의 상황은 143엔, 그러니까 전 저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캐리 자금이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12시 전후로 해서 달러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41엔이 현재 붕괴됐습니다. 그러면 캐리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겠죠. 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현상들이 오후장 들어서 강화가 됐고 지수가 여기에 대해 반응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수에 더 부담을 주는 요인,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셨네요. 네, 이건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헬스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좀 중장기적인 내용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겁니다. 단기적 시각에서의 캐리 자금 이탈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점증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인데요. 이 부분은 140엔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화가 되면 다시 외국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시각에서의 지수의 출렁이 과정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해리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네. 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전에 트럼프 후보는 그 보호 무역을 주장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자유무역주의거든요. 달스킹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위험 완화. 다시 말해서 그 간에 중국 때리기를 계속 시전했는데 네.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 좀 완화된 형태의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세계 경기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의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하는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석유화학이라든가 네. 또는 유통 관련주들이라든가 또는 일부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비교적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네. 중장기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이슈의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과 중장기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병행해서 같이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단순히 이제 불확실성을 보면서 관망할 때가 아니라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잘 세워서 이 전략들 병행해 나가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해리스 쪽에 아무래도 이제 우위라는 평가가 내려진 가운데 그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들 많이 움직이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쪽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그 섹터 이야기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해리스 수혜 예상주로도 언급이 되는 쪽인데 네. 그러면 오늘 이쪽에 강세가 나타나는 거, 어제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건 단순히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 테슬라도 간밤에 올랐잖아요. 그렇죠. 추세적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가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네. 제가 접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을 압박해왔던 내용이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뭐 그간에 너무나 많은 시장에서의 그 가격 저해 요인에서의 뉴스들이 많았죠. 많았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흐름에 있어 정체된 현상에서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첫 번째, 시장에서는 모든 종목의 흐름을 판단할 때 재료적 가치, 재료의 소멸 시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토론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 향후에 토론회가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토론회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지지율이 우세하다라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네. 이게 이제 선거일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의 흐름들이.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그동안 트럼프 악재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움직이는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의 주가 상승의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이전과 같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가운데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첫 번째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판단할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의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게 되면 금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현상들을 보여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 약세로 진행되면서 10년 국채 수익률이 3.61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수혜주는 당연히 2차전지나 바이오나 성장 섹터의 종목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이래서 이러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흐름 대비해서 시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많습니다. 네. 최근까지 해서는 셀사가 굉장히 강했죠. 강했죠. 오늘도 강해요, 이쪽 셀사. 그렇죠. 네. 양극재는 셀사 대비해서 주가가 네.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셀사보다는 네. 양극재 내지는 소재 관련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사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에서의 가격 회복 복원력을 보여주면서 최근까지 주가가 움직였어요. 네. 예를 들어서 LG 에너솔루션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이전에 고가권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60만 원 초중반 가격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주가 빠졌었죠. 그리고 40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 오늘 일부 40만 원 돌파하는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상승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셀사 같은 경우는. 반면에 소재사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짝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최근 단기적으로 흐름 내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통상적으로 모든 업종 내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자동차 회사 같은 완성차와 부품주가 있죠. 반도체에서는 삼성전 하이닉스가 있고 소부장이 있습니다. 네. 뭐 전기전자도 PCB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상 업종의 전환이 나타날 때는 완성차, 셀사, 반도체 완성품 회사가 먼저 갑니다. 대형주가 네.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소부장이든 부품주이든 그 안에 아니면 들어가는 양극재이든 것들. 네. 이 회사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현상에서의 네.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따라잡기입니다. 키맞추기라고도 보통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접근을 해본다면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시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관차를 두고 멀리 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오늘 해리스 후보의 토론회 이후에 시장 상황이 변화했다. 첫 번째. 그리고
기존에 움직였던 셀사 대비해서 양극재 회사들의 주가 탄력을 보여주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이차전지에 대해서는, 양극재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그동안에 낙폭 과대도 있었고 캐즘 논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는 추세에 대해서 그 연속성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양극재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 같이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목을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캐즘 네. 여전히 지워진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렇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좀 올라왔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까지도 돌파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이제 네. 이차전지 관련 업종에 대한 뉴스를 쫙 한번 서치해봤는데 네, 네. 좋은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리 눈 씻고 네, 찾아봐도 없었는데 아직 없네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 1년 전에 지난해 9월, 8월 이때 2차전지 업종이 많이 갈 때 반도체 업종이 소외되었었죠. 네. 이때 반도체 업종에 대한 좋은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는 반도체에 대한 좋은 내용이 없었어요.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좋은 내용들이 따라오게 되는 현상들이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당장에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해 상승 근거할 만한 좋은 내용. 우리가 네.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를 올려볼 만한 재료 가치 측면에서 호재는 없어요. 근데 네, 네. 주가 올라가면 호재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과거에 악재했던 부분도 호재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저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소재사 내에서 탄력적인 움직임, 지난번에도 주가 움직임에서 10% 이상의 가장 빠른 탄력으로 주가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두 번째로의 관전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되는 사업들은 다 접었고요. 핵심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집중을 하는 네. 이 포스코 그룹 자체의 변화의 어떤 메시지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주가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오늘 첫 상승입니다. 최근 하락 이후에. 네. 그래서 저는 가격적으로 본다면 가격 전략 측면에서 저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건 21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네. 오장 들으면서 가격의 그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면서 맞아요. 21만 7천 원까지 올라왔죠. 네. 여기에서 저는 주식을 선택해서 초기에 매수를 할 때 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1, 2%가 더 올라갔다라고 해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 산다. 이거보다는 네. 대략 이 근처 가격이면 바닥권 수준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가로 이번 저점을 또 깨면서 내려갈 확률의 가능성은 좀 적기 네, 때문에 네.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21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사이에서 지금 대비해서 시장이 출렁이니까 뭐 한 1, 2% 정도 하향화시켜서 진입을 해보는 대응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목표 가격은 요 앞전의 가격보다는 그 바로 앞전의 가격 25만 원 정도까지 1차 목표를 가지고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격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삼성 SDI 기준으로 해서는 41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사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은 25만 원까지의 가격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기간이 11월까지의 흐름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 내에서 주가의 방향성이 위로 잡혀가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한 15% 정도 상향화 시켜서 네. 판단하는 지점으로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권을 주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대선까지 2달 정도도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위쪽으로의 방향성 잡으면서 1차적으로 매수가는 21만 원 정도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설정해 주셨어요. 자, AS도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펩트론인데 네. 최근에 연이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국내에 이제 10월에 위고비 출시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비만 치료제 여전히 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반등 이제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 목표 주가 8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상증자 이슈로 한번 빠졌죠. 네. 철렁했습니다. 근데 강한 종목이 역시 살아난다고요. 네. 이제 다시 움직임의 방향성을 전환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다. 홀딩 관점에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